21년 3회 기출문제 이상심리학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진단 기준이 아닌 것은 1번 반사회적 행동은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2번 10살 이전에 품행장애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10살 이전이 아닌 15살 이전에 품행장애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3번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못한다. 4번 충동성과 무계획성을 보인다. 22번 문제입니다. 이상행동 및 정신장애의 판별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적응적 기능의 저하 및 손상, 2번 주관적 불편감과 개인의 고통, 3번 가족의 불편감과 고통, 4번 통계적 기준의 일탈.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 가족의 불편감과 고통입니다. 이상행동 및 정신장애의 판별 기준은 개인의 적응적 기능의 저하 및 손상, 주관적 불편감과 개인의 고통, 통계적 기준의 일탈, 사회 문화적 규범의 일탈, 법적 기준, 전문적 기준 등이 있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신경인지 장애와 주요 우울장애의 증상 구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신경인지 장애는 기억 손실을 감추려는 시도를 하는데 반해 주요 우울장애에서는 기억 손실을 불평한다. 2번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신경인지 장애는 자기의 무능이나 손상을 과장하는 데 반해 주요 우울장애에서는 숨기려 한다. 3번 주요 우울장애보다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신경인지 장애에서 알코올 등의 약물 남용이 많다. 4번 주요 우울장애에서는 증상의 진행이 고른 데 반해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신경인지 장애에서는 몇 주 안에도 진행이 고르지 못하다. 정답은 1번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신경인지 장애는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실행능력 등 인지기능의 저하가 특징입니다. 인지기능의 저하가 진행됨에 따라 기억 손실의 정도가 심해지며 이를 감추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주요 우울장애는 우울감, 흥미저하, 무가치감, 수면장애, 식욕변화, 집중력 저하, 자살 충동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요 우울장애에서 나타나는 기억 손실은 기분 변화와 관련된 일시적인 증상으로 인지기능의 전반적인 저하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요 우울장애에서는 기억 손실을 불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회피성 성적 장애에서 나타나는 대인관계 특징은 1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한다. 2번 타인에게 과도하게 매달리고 복정적인 경향을 띈다. 3번 친밀한 관계를 바라지도 않으며 타인의 칭찬이나 비판에 무관심해 보인다. 4번 비판이나 거절, 인정받지 못함 등에 대한 두려움이 특징적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회피성 성적 장애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는 성적 장애입니다. 회피성 성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 비판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강하고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치매의 원인에 따른 유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알츠하이머 질환, 2번 혈관성 질환, 3번 파킨슨 질환, 4번 페닐케톤요증. 치매의 원인에 따른 유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4번의 페닐케톤요증입니다. 치매는 뇌의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크게 알츠하이머 질환, 혈관성 치매, 루이치암병, 파킨슨 치매, 기타 원인에 의한 치매로 분류됩니다. 페닐케톤요증은 선천성 대사장애의 일종으로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요소가 결핍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우울장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요 우울장애의 발병은 20대 최고치를 보인다. 2번 주요 우울장애 유병률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높다. 3번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우울장애와 관련된다. 4번 적어도 1년 동안 심하지 않은 우울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지속성 우울장애로 진단한다. 지속성 우울장애는 우울 증상이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양극성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증 상태에서는 사고의 비약 등의 사고장애가 나타난다. 2번 우울증 상태에서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3번 조증은 서서히, 우울증은 급격히 나타난다. 조증과 우울증은 모두 급격히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4번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는 장애이다. 28번 문제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 장면에 처하게 되면 1차적으로 불안해지고 그 장면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우울해진다고 할 때 이를 설명하는 이론은 1번 학습된 무기력 이론, 2번 실존주의 이론, 3번 사회문화적 이론, 4번 정신분석 이론. 정답은 1번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입니다. 학습된 무기력 이론은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면 우울증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금단 증상은 과도하게 장기간 음주하던 것을 줄이거나 양을 줄인 지 4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후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2번 장기간의 알코올 사용에 따르는 비타민 B의 결핍은 극심한 혼란, 작화 반응 등을 특징으로 하는 헌팅턴병을 유발할 수 있다. 헌팅턴병은 유전적 질환으로 알코올 사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3번 알코올은 중추 신경계에서 다양한 유령과 결합하여 개인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4번 아시아인들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탈수소 효소가 부족하여 알코올 섭취 시 부정적인 반응이 쉽게 나타난다. 30번 문제입니다.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환 장애는 스트레스 요인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번 신체 증상 장애는 일상에 중대한 지장을 일으키는 신체 증상이 존재한다. 3번 질병 불안 장애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집착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 4번 허위성 장애는 외적 보상이 쉽게 확인된다. 허위성 장애는 외적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DSM-5의 조현병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망상이나 환각 등의 특징적 증상들이 2개 이상 1개월의 기간 동안 상당 시간에 존재한다. 2번 직업, 대인관계 등 주요한 생활 영역에서의 기능 수준이 발병 전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된다. 3번 장애의 지속적 징후가 적어도 3개월 이상 계속된다. 장애의 지속적 징후가 적어도 1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4번 장애가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성도착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물품 음란 장애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 2번 동성애를 하위 진단으로 포함한다. 성도착 장애는 동성애를 하위 진단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3번 복장 도착 장애는 강렬한 성적 흥분을 위해 이성의 옷을 입는 것이다. 4번 관음 장애는 대부분 15세 이전에 발견되며 지속되는 편이다. 33번 문제입니다. 조현병의 양성 증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망상, 2번 환각, 3번 와해된 언어, 4번 둔화된 정서. 정답은 4번의 둔화된 정서입니다. 조현병의 양성 증상은 현실과 단절된 비정상적인 사고, 지각, 행동을 의미합니다. 둔화된 정서는 조현병의 음성 증상에 해당합니다. 음성 증상은 정상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이상 행동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이론은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객관적, 물질적 현실보다 주관적, 심리적 현실에 의해서 결정된다. 정신장애는 인지적 기능의 편향 및 결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번 정신분석 이론, 2번 행동주의 이론, 3번 인지적 이론, 4번 인본주의 이론. 정답은 3번의 인지적 이론입니다. 인지적 이론은 인간의 역기능적 사고와 신념 등 부적응적인 인지적 활동에 의해 이상 행동이나 정신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고, 이에 인지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이상 행동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35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의 가장 적절한 진단명은 A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오늘은 동료 직원 B가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결근을 해서 A가 대신 발표하게 되었다. 평소 A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발표에 대해 나쁘게 평가할 것 같아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기를 피해왔다. 발표 시간이 다가오자 온몸에 땀이 쏟아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으며 곧 정신을 잃고 쓰러질 것 같아 느껴졌다. 1번 범불안장애, 2번 공황장애, 3번 강박장애, 4번 사회불안장애. 정답은 4번의 사회불안장애입니다. 사회불안장애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여 회피하는 장애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품행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발병 연령은 일반적으로 7세에서 15세이며 이 진단을 받은 아동 중에 4분의 3은 소년이다. 2번 주요한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종종 침해한다. 3번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공격적 행동, 절도나 심각한 거짓말 등이 전형적인 행동이다. 4번 청소년기 발병형은 아동기 발병형에 비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품행장애는 10살 이전이 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아동기 발병형이 청소년기 발병형에 비해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물질 관련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알코올 중독, 2번 대마개 사용 장애, 3번 담배 중독, 4번 아평계 금단. 정답은 3번의 담배 중독입니다. 물질 관련 장애는 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문제를 포함하는 정신질환입니다. 담배 중독은 물질 사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뿐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물질 관련 장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지적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적장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경도의 지적장애이다. 2번 지적장애를 일으키는 염색체 이상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다운 증후군에 의한 것이다. 3번 최고도의 지적장애인 경우 훈련을 해도 걷기, 약간의 말하기, 스스로 먹기 같은 기초기술을 배우거나 나아질 수 없다. 4번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자기관리는 연령에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다. 최고도의 지적장애는 지적 학습 및 사회적 적응이 거의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도움과 지도 감독을 요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배설장애 중 윤호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반복적으로 불수의적으로 잠자리나 옷에 소변을 본다. 2번 유병률은 5세에서 5 내지 10%, 10세에서 3에서 5%이며 15세 이상에서는 약 1% 정도이다. 3번 야간 윤호증은 여성에서 더 흔하다. 야간 윤호증은 아동기 발달이 늦은 남성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4번 야간 윤호증은 종종 렘 수면 단계 동안 일어난다. 40번 문제입니다. 광장공포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광장공포증의 남녀 간 발병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다. 여성의 발병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2번 아동기의 발병률이 가장 높다. 대부분 성인기에 발병합니다. 3번 광장공포증이 있으면 공황장애는 진단할 수 없다. 광장공포증은 공황장애 출현을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4번 공포, 불안, 회피 반응은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다. 4번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